냉장고 문이 열렸다.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뒤로 물러섰다. 업소용 냉장고 2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새 거였다. 하지만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어제 할머니가 20kg 사갔는데 오늘 아침에도 20kg, 그제도 20kg, 일주일 내내 20kg씩 140kg 어디 갔어? 옆에 있던 냉장고도 열었다. 역시 비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할머니였다. 리어카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손님이.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냉장고를 가리켰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음식은 다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리어카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할머니, 달려갔다. 할머니를 붙잡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119 불러요. 뒤에서 정육점 사장이 소리쳤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힘이 없었다. 사장님,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회는요,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들고 오던 거예요. 네, 30년 전에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들고 가던 게 광어회였어요.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말을 못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할머니, 버티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민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2주 전, 오후 2시, 자갈치 시장은 한산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 전 공백 시간. 나는 횟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년째 하는 일이었다.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빨랐다.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할머니가 서 있었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 구멍난 운동화, 낡은 점퍼, 허리가 굽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광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kg 드릴까요? 20kg요. 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20kg요? 네. 할머니, 20kg면 엄청 많은데요. 혹시 잔치세요? 아니요. 그럼 식당이세요? 아니요. 그냥 필요해서요. 이상했다. 20kg이면 회로 뜨면 450인분은 나온다. 웬만한 잔치 분량이었다. 할머니, 진짜 20kg 맞으세요? 네. 틀림없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다. 돈이 나왔다. 10,000원권. 새 돈이었다. 얼마예요? 한 kg에 15,000원이니까 30만 원입니다. 네. 할머니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나는 할머니를 쳐다봤다. 옷은 낡았지만 돈은 새 거였다. 묘했다. 여기요. 30만 원을 건넸다. 나는 받아서 확인했다. 진짜 새 돈이었다. 은행에서 바로 찾은 것처럼. 광어 준비할게요. 회로 뜰까요? 아니요. 그냥 통으로 주세요. 손질은요? 그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완전히 통째로요?
네. 더 이상했다. 보통은 손질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광어 20kg를 준비했다. 스티로폼 박스에 담았다. 무거웠다. 할머니, 이거 혼자 들고 가시겠어요? 리어카 있어요. 밖을 봤다. 정말 리어카가 있었다. 낡은 리어카. 실어드릴게요. 밖으로 나가 리어카에 실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갔다. 느린 걸음, 구부정한 등. 에휴, 저 나이에. 안타까웠다. 하지만 장사였다. 돈 받고 팔았으니 끝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왔다. 오후 2시. 정확히. 사장님, 광어 20kg요. 또요? 네. 할머니, 어제도 20kg 사가셨잖아요. 네. 오늘도 필요해요. 다 쓰셨어요? 하루 만에? 네. 말도 안 됐다. 20kg를 하루 만에? 식구가 얼마나 많길래? 할머니,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가족이 많으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혼자요? 그럼 20kg를 왜? 필요해서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돈을 냈다. 또 30만 원. 또 새 돈. 할머니, 혹시, 네, 내일도 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도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도 왔다. 오후 2시. 정확히. 광어 20kg. 30만 원. 새 돈.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매일. 오후 2시. 광어 20kg. 이거 뭐야? 미치겠었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일주일째 되던 날 옆 가게 정육점 사장이 찾아왔다. 태원이 형, 그 할머니 뭐야? 뭐긴 뭐야? 손님이지. 매일 온다며? 20kg씩? 응.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돈 주고 사는데. 형, 그거 돈 세탁 아니야? 돈 세탁? 응. 요즘 그런 수법 많대. 현금을 물건으로 바꿔서 세탁하는 거. 에이, 그럴 리가. 아니야. 확실해. 나 드라마에서 봤어. 정육점 사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형, 우리 따라가 보자. 따라가? 응.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지. 그건 좀. 하지만 정육점 사장은 이미 흥분해 있었다. 과일 가게 아저씨랑 반찬 가게 아줌마도 부를게.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큰일이야. 결국 오후 2시 4명이 모였다. 나, 정육점 사장, 과일 가게 아저씨, 반찬 가게 아주머니. 작전명은 할머니 수사야. 정육점 사장이 말했다. 야, 작전명까지 필요해? 필요하지. 이건 영화야. 과일 가게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근데 할머니가 하루에 얼마씩 쓰는 거야? 광어만 30만 원이야. 헐. 한 달이면 900만 원? 맞아.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조직 아니야? 조폭? 할머니가 조폭이라고? 두목일 수도 있잖아. 황당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분명 뭔가 이상했으니까. 저기 온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가리켰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왔다.
사장님, 광어 20kg요. 네, 준비할게요. 광어를 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지켜봤다. 과일 상자 뒤, 생선 수조 뒤, 기둥 뒤, 우스꽝스러웠다. 30만 원입니다. 네. 할머니가 돈을 냈다. 역시 새 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갔다. 우리는 슬금슬금 따라갔다. 형, 저기 봐. 정육점 사장이 속삭였다. 뭐? 리어카에 정육점 박스도 있어. 진짜네? 리어카에는 네 스티로폼 박스 외에도 다른 박스들이 있었다. 정육점 박스, 과일 박스. 할머니, 우리한테도 사갔어. 얼마씩? 나는 삼겹살 10kg, 50만 원어치야. 나는 사과 10박스, 30만 원. 합치면 하루에 110만 원? 한 달이면 3,300만 원? 모두 숨을 죽였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갔다. 우리는 멀찍이 따라갔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골목, 오르막길. 형, 달동네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20분쯤 걸었을까? 할머니가 멈췄다. 판잣집 앞이었다. 저기다. 우리는 전봇대 뒤에 숨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냉장고 2대가 있었다. 냉장고, 업소용이야. 저거 비싸. 왜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야? 모르겠어. 할머니가 박스를 내렸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냉장고 안이 비어 있었다. 텅텅 비었어. 어제 산 거는 사라졌어. 소름이 돋았다. 매일 사는 음식이 하루 만에 사라진다. 이거 뭐야?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비어있는 냉장고, 매일 사라지는 140kg의 음식, 새 돈뭉치, 뭔가 있어. 분명히.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왔다. 사장님, 광어 20kg요. 네. 이번엔 제대로 따라가기로 했다. 혼자서. 할머니가 출발했다. 나도 출발했다. 멀찍이 뒤에서. 할머니는 느렸다. 리어카가 무거워서. 나는 천천히 따라갔다. 중간에 할머니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나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머니는 한참을 둘러보다가 다시 갔다. 휴, 안심하고 다시 따라갔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오르막길. 숨이 찼다. 할머니가 또 멈췄다. 또 뒤를 돌아봤다. 아, 이번엔 쓰레기통 뒤로 숨었다. 발이 미끄러졌다. 아이고, 소리가 났다. 할머니가 이쪽을 봤다. 누구세요? 들켰다.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아, 할머니. 사장님? 왜 여기? 저도 이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할머니가 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판잣집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박스를 내렸다. 냉장고를 열었다. 역시 비어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도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고해야 하나? 경찰에?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지?
할머니가 음식을 많이 사요? 말도 안 됐다.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정육점 사장이 찾아왔다. 형, 나 어제 또 따라갔어.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 받더라. 전화? 응, 폴더폰으로. 누가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초조해 보였어. 뭐라고 했는데? 네, 곧 가요 이렇게만 하고 끊었어. 형, 이거 협박 아니야? 할머니가 협박당하는 거. 협박? 응, 조직에서 시켜서 음식을 사는 거야. 그리고 어디론가 납품하는 거지. 말도 안 돼. 하지만 설명이 안 됐다. 할머니가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살까? 형, 우리 경찰 신고하자. 신고? 응, 이건 범죄야. 확실해. 나는 고민했다.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할머니가 범죄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일단 하루만 더 지켜보자. 알았어.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오지 않았다. 2시 5분, 10분, 20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한데. 정육점 사장이 달려왔다. 형, 할머니 안 왔어? 응, 안 왔어. 나한테도 안 왔어. 이거 큰일이야. 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는 뛰었다. 할머니 집으로. 달동네까지 뛰어 올라갔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기다. 판잣집이 보였다. 마당에는 리어카가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마당으로 들어갔다. 냉장고 2대가 서 있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집안을 봤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달려갔다. 할머니를 흔들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다. 희미하게. 사장님? 네, 저예요. 괜찮으세요? 쓰러졌나 봐요. 119 불러요. 정육점 사장이 전화했다. 주소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집에 주소 있어요? 방을 둘러봤다. 낡은 벽, 오래된 가구, 작은 밥상. 책상 위에 공책이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 이게 공책에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매일매일 11월 1일 마이너스 광어 20kg, 삼겹살 10kg, 사과 10박스 110만 원. 11월 2일 마이너스 광어 20kg, 삼겹살 10kg, 사과 10박스 110만 원. 계속 이어졌다. 한 달치 3,300만 원. 그리고 맨 뒤에 메모가 있었다. 보호소 마이너스 50명, 쪽방촌 마이너스 30명, 아이들 마이너스 20명. 보호소? 쪽방촌? 무슨 뜻일까?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나왔다. 이게 통장을 펼쳤다. 잔액을 봤다. 3, 2요? 아니, 잘못 봤다. 다시 봤다. 32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형, 이거 봐. 정육점 사장이 뭔가를 들고 왔다. 신문 스크랩이었다. 복권 1등 당첨자 32억 주인공은 기사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할머니가
복권 당첨자였어?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할머니, 병원 가요. 할머니를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구급차에 실었다. 나도 같이 탔다. 할머니, 버티세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미안해요. 왜요?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속였어요. 제가 괜찮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냉장고요. 매일 비우는 게 제가 할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음식을요. 나눠줬어요. 매일 나눠줘요? 네. 보호소랑 쪽방촌에 제 아들이요. 회를 들고 가다가 사고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전에 그날 들고 가던 게 광어회였어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매일 광어를 사서 나눠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아들이 못 따준 거 제가 대신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들이 할머니를 데려갔다. 나는 복도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엄마였다. 아들을 잃은 엄마였다. 할머니는 입원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다. 매일 다른 사람 먹이느라 자기는 굶었던 거였다. 할머니, 병실에 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따라갔었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이상했죠?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들 생각을 못 잊어서. 할머니가 창밖을 봤다. 30년 전 그날이요. 제 아들 민수가 배달 일을 했어요. 횟집에서. 그날도 광어회를 들고 배달을 갔죠. 비가 왔어요. 길이 미끄러웠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민수를. 할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서 광어회를 안고 죽었어요. 눈물이 났다. 할머니도 울었다. 저는 평생 후회했어요. 민수한테 배달일 시키지 말걸. 그날 제가 대신 갈걸.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민수는 제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겼을 때요. 민수가 못다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눔을요? 네. 민수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거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매일 오후 2시에요. 민수가 배달 나가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2시에. 네. 그 시간이 되면 민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방문이 열렸다. 정육점 사장, 과일가게 아저씨,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해요. 할머니를 의심해서. 정육점 사장이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드려요? 네. 나눔 활동요. 같이 해요. 정말요?
네.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셨죠?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할머니는 일주일 입원했다. 그 사이 우리는 할머니 집을 정리했다. 공책을 자세히 봤다. 6개월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다. 노숙자 보호소 마이너스 매주 월, 수, 금. 쪽방촌 마이너스 매주 화, 목. 아동센터 마이너스 매주 토. 할머니는 혼자서 3곳을 돌며 음식을 나눠줬던 거였다. 일주일에 770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 넘게. 6개월이면 2억? 복권 당첨금이 32억이었으니까. 아직 30억이 남았네.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말 30억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시려고 했을까? 나눔 계속하시려고 했겠지. 평생? 아마도. 서랍에서 편지가 나왔다. 봉투에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펼쳤다. 제가 죽으면 남은 돈은 전부 노숙자 보호소와 쪽방촌, 아동센터에 기부해 주세요. 매달 나눔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대신 민수 이름으로 해주세요. 마이너스 민수 엄마 올림. 모두 울었다. 한참을. 할머니, 우리가 해야 해. 할머니 대신. 응, 우리가 하자. 병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정육점 사장이 말했다. 우리 집 빈방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리고 나눔 활동도 같이 해요. 할머니 혼자 하시지 말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근데 물어봐도 돼요? 네. 왜 판잣집에 계셨어요? 32억이나 있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웃었다. 저 집이요. 민수랑 같이 살던 집이에요. 아, 민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어요. 민수 방도 그대로 두었고요. 좋은 집으로 가면 민수가 길을 잃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할머니, 민수는 찾을 수 있어요. 어디든. 그럴까요? 네. 엄마는 어디 있든 찾잖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할머니가 퇴원했다. 우리는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할머니와 함께 첫날 노숙자 보호소에 갔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보호소 사람들이 반겼다. 할머니를 알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를 소개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고마운 거죠. 음식을 나눠줬다. 광어회, 삼겹살, 과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다. 할머니, 이분들이 매일 여기 계세요? 네. 대부분 노숙자분들이에요. 갈 곳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 보면 민수가 생각나요. 왜요? 민수도 배고팠을 거예요. 일하면서
할머니가 한 노인을 쳐다봤다. 민수랑 나이가 비슷했을 텐데. 민수는 30에 죽었다. 지금 살아있었으면 60이었을 거였다. 제가 민수한테 못해준 거 이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둘째 날 쪽방촌에 갔다. 좁은 방들, 한 평, 두 평, 사람들이 빼곡하게 살고 있었다. 할머니, 사람들이 나왔다. 할머니를 반겼다. 오늘은 광어회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나눠줬다. 방마다. 할머니, 이분들은요? 일용직 노동자분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 민수도 그랬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았죠. 할머니가 한 방을 두드렸다. 젊은 남자가 나왔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회 먹어. 감사합니다. 남자는 민수만큼 젊었다. 30쯤. 이 친구 보면 민수가 떠올라요. 할머니가 남자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 같아요. 셋째 날 아동센터에 갔다.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왔어요, 우리 아가들. 할머니가 아이들을 안았다. 아이들이 웃었다.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광어회랑 과일이야. 와, 아이들이 환호했다. 음식을 나눠줬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한 아이를 쳐다봤다. 6살쯤. 이 아이 보면 민수가 생각나요. 왜요? 민수도 이 나이 때 이렇게 웃었거든요. 할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도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는 그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났다. 할머니는 민수를 잃었지만 민수를 찾았다. 이 사람들 속에서 한 달이 지났다. 나눔 활동은 계속됐다. 우리와 할머니 함께. 그런데 소문이 났다. 자갈치 시장에서 나눔 활동한대요. 매일 음식을 나눠준대요.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시민들, 대학생들, 주부들.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나눔팀이 커졌다. 10명, 20명, 30명. 이제 매일 할 수 있겠는데? 응. 인원이 많으니까. 시장 상인들도 동참했다. 원가로 식재료를 제공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건 뭐예요? 저희가 모은 후원금이에요. 3천만 원. 이렇게 많이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할머니가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민수 나눔 냉장고를 만들었다. 자갈치 시장 입구에 큰 냉장고를 설치했다. 거기에 매일 음식을 채웠다. 민수 나눔 냉장고. 마이너스 필요한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마이너스 민수 엄마 올림. 냉장고는 항상 비었다. 매일 채우면 매일 비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누군가 먹고 있다는 뜻이니까. 할머니, 민수가 기뻐하겠어요. 그럴까요? 네.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잖아요. 할머니가 웃었다. 환한 얼굴이었다. 민수야, 엄마 잘했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고맙다, 민수야.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나는 할머니 옆에 섰다. 하늘을 같이 올려다봤다. 민수가 보이는 것 같았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정육점 사장이었다. 오늘도 2시예요. 알아. 준비했어. 오후 2시. 우리의 약속 시간. 자갈치 시장 입구에 모였다. 나눔팀 50명. 리어카 5대에 음식을 실었다. 광어회, 삼겹살, 과일, 반찬. 출발. 보호소로 향했다.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요즘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건강해졌다. 정육점 사장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쉬었다. 민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매일매일. 보호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나왔다. 할머니, 왔어요. 음식을 나눠줬다. 웃음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한 노인이 꽃을 건넸다. 국화 한 송이.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꽃을 받았다. 눈물이 났다. 민수한테 줘야겠어요. 네. 주세요. 나눔을 마치고 돌아왔다. 자갈치 시장. 횟집 앞에 의자가 있었다. 할머니 자리. 매일 오후 2시면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 나는 의자를 닦았다. 깨끗하게. 할머니, 오늘도 준비해뒀어요. 할머니가 앉았다.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바다를 봤다. 자갈치 바다. 파도가 철썩였다. 민수가 여기 있었을까요? 30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 보러. 그럴까요? 네. 아들은 엄마를 찾아오잖아요. 할머니가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매일 여기 올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민수의 대답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매일 오후 2시. 할머니의 시간, 민수의 시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시간.